자신애가 별걸 다 하시네. 마을에 안녕하세요. 여우비의 이별의 방식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했던 그 유튜브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뭐 보시고 나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앞 얼굴이 예쁜데 왜 자꾸 옆모습만 보여주냐고 앞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여우님은 어땠어요? 저는 남편에게 보여줬는데 내내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온다. 한마디로 내로 잘라라. 짧고 굵게 가라. 저는 가족들이 입술이 너무 빨갛다고 입술 좀 죽이라는, 이제 오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작품에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내 사랑 문씨라는 첫 작품이에요. 제가 이 책을 묶으면서 맨 첫 번째 작품으로 어떤 걸 실을까 고민 많이 하다가 이게 이제 제 문학의 이제 씨앗, 그리고 한동안 그 문씨와의 짝사랑, 그 일방적인 어떤 애정 갈구, 뭐 이런 것들에 그런 생각에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 문씨, 정말 당신은 사랑해선 안 될 존재인가요? 가정 있는 제가 40이 되던 해에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곤태로울 무렵 당신이 나타났죠. 뜨겁게 사랑하고 싶었죠. 결혼한 여자도 당당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만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때는 짝사랑인가 싶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향해 찡긋 웃어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길을 걸을 때 등 뒤로 몰래 내 손을 가져가 꼭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더 솔직해지겠습니다. 둘만이 어두운 골목을 걷게 되었을 때 담벼락에 저를 바짝 세워놓고 달콤한 입맞춤을 해주기도 하였지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다른 존재가 되길 간절히 바라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뒤늦게라도 당신을 만난 게 얼마나 행운인지요. 장을 보러 갔다가 오렌지와 바나나와 같은 이국의 과일을 양손에 들고 집에 올 때도 당신이 생각나고, 해질녘 먹자골목, 죽은 시계탑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때도 당신이 생각나고, 앙상한 유모차를 지팡이 삼아 걸어가는 노인과 마주칠 때도 당신이 침범에 들어옵니다. 불륜의 고통은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하지요. 그래서 작년 가을 조명이 쏟아지는 낭독 모임 무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과의 사랑을 공개했지요. 사람들은 당신과 나 사이에 있었던 달콤했던 추억을 부러워했습니다.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당신과 더 열렬히 깊이 사랑해버리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쉽게 곁을 내주지 않는 당신에게선 사철 얼음 냄새가 납니다. 애초에 만나지 않았던들 이런 괴로움은 없었을 것을. 오밤중에 눈을 떠도 당신이 떠오릅니다. 나는 잠을 자고 있는데 당신은 깨어나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때부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당신은 서서히 멀어져 갔고 연락마저 끊어버렸죠. 너무 오랫동안 당신에게서 연락이 없기에 우리 사이가 다시는 회복될 기회는 영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세수를 하거나 거울을 보거나 머리를 빗으면서도 당신 생각뿐입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지만 전화마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늘 떠도는 듯한 당신에게는 최첨단 통신기기도 무용지물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당신을 잘 안다는 선배와 찻집에서 당신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에 대한 평판은 좋았고 선배의 말이 당신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니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안달하고 그의 품으로 뛰어들어 일을 저질러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당신 때문에 울컥 복받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당신은 당신대로 저한테 서운해하고 저는 저대로 서운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한 저에게 당신은 정남이가 뚝 떨어지고 만 거죠.
내가 당신이라 해도 그랬을 거예요. 당신과의 사랑이란 미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랑을 글로만 표현할 줄 아는 당신과 멀쩡한 정신으로 사랑하기란 속 터지는 일입니다. 당신과 나와의 싸움, 토라짐, 서운함 다 접고 제 쪽에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도 얼른 잡아주지 않는 당신. 한 번쯤 해프게라도 웃어줄 수 없나요? 당신 앞에서 이 이상 더 초라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사랑 문씨, 이제 당신에게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란 바로 지금 이 한때뿐이라는 절박한 심정. 어느 영화 대사처럼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우주 속에서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일생에 단 한 번 오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을 속삭일 은밀한 곳으로 오세요. 그리고 저의 감성과 상상력을 안아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말하겠죠. 엉덩이를 붙이고 진득하게 집에 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찾아갈게요. 라고. 그렇게 말한 당신은 애타게 기다려도 오지 않기도 하고 기다리지 않았는데 불쑥 찾아오기도 하지요. 실컷 함께 있다가도 돌아서면 또다시 그리워지는 내 사랑 문씨. 당신과의 사랑이 영원히 정답이 없다 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쓰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릴케의 말을 저는 믿으니까요. 열정적으로 씀으로써 그리움도 고요해져 우리의 사랑이 단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 당신의 이름은 문학입니다. 실제로 이런 짝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어서 이렇게 절절하게 글이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생일대에 짝사랑을 여러 차례 거쳐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어떤 대상을 떠나서 품고 있는 어떤 로망의 어떤 이성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저는 문학과 비유해서 어떤 내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모두 다 상상 속의 짝사랑들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실제로 짝사랑 해봤는데 저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어떤 짝사랑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네. 이제 국어 선생님을 짝사랑했었어요. 매일 아침, 이틀에 한 번씩 새벽에 선생님 그 책상 위에 그 소국, 국화꽃을 항상 꽂아드렸어요. 그냥 몰래 싹 나왔는데도 선생님이 혹시 알아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는 얼마나 선생님을 쳐다보고 언제나 나를 한번 바라봐 주나 너무 애가 달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우리 반에 서정주 시인의 손녀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책을 저희 모지리에 많이 주셨잖아요.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라고. 네. 정말 여기서 문학이라는 분을 사람으로 생각하신 분이 정말 계셨어요. 이 문씨라는 글을 이제 사람들이 되게 낚여. 그러니까요. 이 여자는 낚였다니까. 분명히 불륜을 했을 것이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아, 성공했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다면 성공했구나. 그럼 작가님의 여기 그 글 중에 네. 40에 네.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문학을. 네. 그럼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런 네.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저는 이제 남편 직장을 따라서 이제 섬에서 살게 되었어요. 신안군 자운도라는 아주 깊은 섬인데, 거기 살면서 이제 유일하게 사택에 교직원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살림을 하는 집은 우리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 되면 그 사택의 선생님들이 무태 있는 가족들에게 배 시간에 맞춰서 떠나려고 그랬을 때 그 진짜 아무도 없는 그 학교 도서관,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쾌쾌한 그 오래된 책들 그 냄새가 저를 이렇게 맞이하고 그 속에서 또 책도 읽고 또 글도 쓰고 또 그런 생활이었고,
또 이제 도시로 왔을 때 엄청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신호등도 없는 섬마을에 살다가 이제 도시로 와서 이제 문화센터라는 곳을 찾아가서 이제 글쓰기 반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좀 생뚱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 왜 섬 얘기를 하니 네. 우리 섬마을 선생님 노래 참 잘하시네요. 잠깐 그 앞에 조금만. 예. 자신이가 별거도 하시네. 섬마을에 물새처럼 가버린 총각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에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근데 내가 시킨 대로 잘하잖아요. 근데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며느리를 봐요. 갑자기 며느리가 딱 떠오르네요. 아니 그런데 지금 며느리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결혼식을 며칠 네.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청첩장을 딱 찍으면서 그 어머니의 이 내 사랑 문시에서 발췌를 해서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한번 네. 이렇게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랑할 때란 바로 지금 이 한때뿐이라는 절박한 심정. 어느 영화 대사처럼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우주 속에서 이렇게 확실한 감정은 일생에 단 한 번 오는 것이 아닐까요? 네, 멋진 며느리. 방송쟁이들이더라고. 짱입니다. 예. 네. 뭉클한데요. 며느리 보기 전에 며느리 자랑이 늘어집니다. 아, 네. 이거 컨셉 아닌데. 책 내용 중에 네. 당신을 만나고서야 자신이 다른 존재가 되길 간절히 바라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했는데 엄마, 주부, 아내 이런 삶도 되게 전업주부의 삶도 좋았지만 표현하고 싶은 알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일어났죠. 40대 초에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배우게 됐어요. 네. 네, 여기 당신과의 사랑이 영원히 정답이 없다 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정답이 없다 해도가 아니고, 아우, 난 이게 정답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거든요. 네. 어떠세요? 문학이라는 코드는 내 인생에서 굉장히 좋은 길목에서 만났지만 어떤 그 가는 길은 정답이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썼던 문장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마지막 네. 부분에 열정적으로 씀으로써 그리움도 고요해져 우리의 사랑이 단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네. 했는데 지금 이 한 권의 책으로 네. 정리가 됐잖아요. 네. 아, 이게 이제 책으로 나오고 나의 감정과 정서와 모든 생각들이 이 한 권의 이 물질화가 됐잖아요. 형상이 없던 이 흩어질 저기 신기했고 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랬어요. 책 쓰기 나오기 이전과 이후는 예, 이게 마시는 공기의 느낌이 달랐어요. 백녀께서도 이렇게 그 품고 있는 어떤 문시,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좋아하나 봤더니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게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을 많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이 이렇게 작은 마당을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저희 모지리에서 요즘 미나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리는 거예요. 호랑이를 40마리를 그렸어요. 60마리. 아, 60마리. 그 모지리 주민들에게 하나씩 다 선물로 이렇게
나눠준 것도 굉장한 네.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따끈해요. 네. 예, 저의 사랑은 따끈하고 포근하고. 맛이랑 민씨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 바람둥이입니다. 그러면 청년님들 네. 그쵸? 네, 역시. 저 역시도 네. 이제 우리 금여우와 같이 이제 글을 쓰고 있어요. 수필 작가로. 그 전에 먼저 했던 게 지역에서 신문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거기에 막 잠도 안 자면서 거기에 어떤 거를 올려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잠을 안 자고 너무 행복했어요. 기운이 펄펄 넘치고. 그렇죠. 근데 그게 벌써 16년 전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가 지금은 좀 지쳤어요. 네. 너무 열정을 많이 쏟은 나머지.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저는 수필을 쓰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네. 이 글쓰기에 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그 가슴앓이 하고 있죠. 예. 매일매일. 저는 요 문장 마음에 거슬려요. 어떻게? 어떤 거? 결혼한 여자도 당당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만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어쨌다고? 여자도 당당하게, 결혼한 여자는 더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따, 요것이 그것이 아니잖아. 갖고 온 대로 합시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그 금여우 전미란 작가의 내 사랑 문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시를 다 지금 꺼내봤는데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문시가 있으시다면 그 문시를 한번 꺼내봐 주세요. 이별의 방식, 애정을 담아주세요.